윤석열 나왔으면 그의 오야붕도 당연히 다뤄야겠죠. 네. 역대 악녀 중에 악녀. 김건희. 어서 오십시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에 대한 특검 수사가 마무리됐는데 특검은 김건희를 V0 그러니까 대통령 없이도 단독으로 권력을 행사한 인물이라고 규정은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과의 공모 여러 가지 뭐 비리에 있어서의 공모는 입증하지 못한 게 있지만 영향력 하나는 그래도 인정을 했다. 근데 여기서 참 허탈감이 남는 게 말이죠. 뇌물죄 대신에 알선수재. 그러니까 김건희는 공무원이 아니고 공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재로 지금 본 거죠. 저는 오늘 이제 김건희 특검이 180일간에 걸쳤던 수사 관련된 보고서를 다 냈는데 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F드립니다. F. F다. F. 아니 왜 F냐면요. 사실은 지금 뭐 김건희 특검이 이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겠지만은 윤석열 검사보다도 수사 능력이 훨씬 더 떨어졌다라는 정말 그런 치욕스러운 저는 평가를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김건희가 지금까지 국정농단 권력의 사유화를 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하고 본질적 차이가 있습니까? 없죠. 네. 국정농단에 있어서 사인의 권력의 사유화의 면에서는 본질상 똑같고 오히려 윤석열 김건희는 부부관계 아닙니까? 그러면은 박근혜 최순실은 경제공동체라고 규정을 짓고 공범으로 뇌물 다 처리했는데 네. 여기는 권력공동체고 부부공동체고 정치공동체예요. 근데 왜 여기는 뇌물까지 가지도 않고 알선수재라고 하는 징역 5년짜리로 그냥 끊어버립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티켓을 싸게 끊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고 본질로 들어간 수사를 안 해버렸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치욕스럽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구치소 안에서 윤석열 김건희는 아마 웃고 있을 것이다. 특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 깔깔깔깔 웃을 거예요. 저는 그 비웃음 자체가 마치 국민들이 우롱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것 같아서 전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이거 정말 낙제점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 아니 근데 전 그렇게 왜 봅니다. 진짜 뭐 민중기 특검뿐만 아니라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도 그 계엄과 김건희는 무관하다. 그리고 그 결과로 도출되기까지의 과정 자체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됐단 말입니다. 왜 이 특검은 김건희한테만큼은 이렇게 좀 비껴가는 듯한 봐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걸까요? 그 윤석열 왜? 정권 때 김건희에게 가서 콜검 검사들이 있었잖아요. 네. 검사들이 핸드폰을 김건희 걸 뺏어야 되는데 자기들 반납을 걸 이게 하고. 오히려 주고 수사를 했던 시계도 풀지 않았나요 그때? 아, 시계는 아니었나? 아니, 핸드폰을 다 맡겼죠. 핸드폰이었나? 그러니까 저는 아, 그 핸드폰 장면처럼 지금 뭐 내란 특검이나 뭐 민중기 특검이나 뭐 이 3특검에 대해서도 왜 김건희 앞에 가면 저렇게 작아질까? 좀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그 권력의 카르텔이 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네.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아니 왜 권력의 카르텔이 아직까지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윤석열 김건희가 그동안 3년 동안 권력을 행사했잖아요. 쥐고 있는 것들이 있다. 여전히 인사권들을 다 행사해 놓은 게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임기를 생각하면 뭐 다 지금 알박기 해놓은 사람들 네. 그래도 3년 정도는 그 사람들의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아마 그 이해관계 속에서 이 솜방망이 처분을 해준 거 아니냐라는 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제가 만약에 특검이 열심히 수사했는데 죄가 없어서 만약에 김건희 죄가 생각보다 적어서 이런 빈약한 결과를 냈다 그러면 제가 비판할 여지가 없죠. 네네네. 근데 저는 지금 왜 비판을 하느냐? 수사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란 특검도 한독수 15년 구형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뭐 말이 약간 안 최지봉 되죠. 교수님이 많이 하시는데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네. 그리고 예. 여기 지금 김건희 관련된 인사들도 뇌물죄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적용시키고 경제공동체 법리나 더 나아가서 권력공동체로 묶을 수가 있는데 네. 아예 알선수재로 그냥 끊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유리하게 결론을 내려주는 것은 전 특검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빈곤하다. 이런 진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명태균 관련된 수사도 그냥 정치 자금으로 끝내버렸어요. 네네네네. 정당에 관한 민주주의 파괴 범죄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댔단 말이죠. 그리고 원희룡은 소환도 못했습니다. 원희룡은 소환도 못했어요. 못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 그게 아니에요? 수사 의지에 대해서. 그렇죠. 의지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고 180일간 김건희 특검은 100억 되는 돈을 써가면서 결국 내놓은 결과물은 아니 이럴 거면은 그냥 국수본에서도 똑같은 결과 나오는데 굳이 사람들 기대만 높여놓고 돈만 쓰고 이 정도 결과 낼 거였으면은 네. 뭐더러 했냐라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니 근데 상황입니다. 진짜 원희룡은 왜 못 불렀지? 안 불렀죠. 난 진짜 이해를 못 하겠네요. 안 불렀습니다. 진짜 이게 난 알수록 정말 김건희가 더 V0라는 게 확실해졌다. 드러나는 게 이토록 없고 혹은 가려고 하는 거를 길목을 차단까지 했어요. 상관없다. 김건희를 아예 그냥 분리까지 시켜줬단 말도 말이에요. 안 돼. 이게
진짜 윤석열은 그래도 치면 치는 대로 뭐가 튀어나오기라도 하고요.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통당 얘기 떠들어대는데 김건희는 마스크하고 나와서 뭔가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알박기를 했다고 그것도 당연히 맞겠죠. 근데 그들을 알밖에 한들 그러면 그들이 뭔가를 바라는 게 있는 사람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미 그들은 다 빵으로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지금 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역할들을. 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가 나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은 한 김건희를 이렇게 털어주는 게 가능한가? 정말? 진짜 뭔가 엮인 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꼬롬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엮이지 않은 이상 이런 식으로 김건희랑 계엄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성형외과를 방문했기 때문이죠. 이런 결과로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너무 돼. 다른 게 박근혜 때는 국정농단해서 그때 이제 촛불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같은 경우는 약간 우르르 당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윤석열 들어오고 한동훈 들어오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국정농단 수사는 어느 정도 국민들이 그래도 합의할 만큼의 수술을 했단 말입니다. 네네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 윤석열은 얘기가 다른 게 윤석열 임기 3년 동안 했던 게 계엄 준비, 친이 쿠데타 준비, 그리고 이 사법과 관련된 윤석열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 안전장치들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조희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때와 지금 너무 다른 이유는 네. 특검을 해도 특검의 칼 자체가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대요. 그 의문점에 대해서는 박근혜 때와는 너무 다른 건 팩트고 왜 다를까? 사전에 지금 조치들을 해놓은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2차 특검 뭐 계속 지금 종합특검 얘기 나오는데 그렇죠. 이게 정말 국민들이 답답한 겁니다. 이게 지금 3특검을 돌려도 이 정도의 미진한 결과 뭐 저만 지금 박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금 여론이 안 좋아요. 맞아요. 특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윤석열이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했던 것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게 국민들은 정말 기가 차고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때 국정농단 때 정호성을 자신의 비서관으로 땡겨오지를 않나 보면은 다 경력직들을 싹싹 땡겨오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조의대 갖다 넣고 지기현이도 그렇고 꽂아놓은 게 이게 턱턱 막히는 게 진짜 뭔가 특단의 뭔가가 없으면은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칼이 안 들어가는 안 거지. 들어, 칼이 너무 안 심해. 들어가는 거야. 특단의 조치 없이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2차 특검 추진 뭐 이것도 되고 있고 한데 지금 김건희가 확인된 금품 수수만 총 7건 약 3억 7,7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확인된 여기서 확인된이라는 거는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는 금품. 요것만 지금 따진 거죠. 그렇다면 김건희가 받은 그 뭐 자리를 주는 그런 대가성 이외에 커버넌 컨텐츠 협찬이나 뭐 종묘 차담회나 해군 선상 파티나 여러 가지 의혹은 일단 뒤로 밀어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 나중에 뭐 국수본도 뭐 있을 수 있겠고 2차 특검이 있겠지만 이거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라는 의문은 계속해서 남거든요. 근데 모든 게 이제 시기가 중요한 건데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김건희 특검이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지는 게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인 거고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김건희가 스케일 얼마나 큰지 다 아시죠? 네. 윤석열하고 5대5로 인사권 나눠 먹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증언이 나왔고 아니 5대5 얘기가 나왔고 네. 거기다가 김건희 스케일 보십시오. ODA 해먹을 때 캄보디아 얼마씩 해먹습니까? 거기다가 마음건강 예산 같은 거 몇 천억씩 늘리잖아요. 아니 김건희가 손댄 게 한두 개냐고요. 한두 개냐고요. 지금 고속도로까지 지네 집 안방으로 휘게 만드는 사람인데 그러면 대단해. 전 이거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는 게 그래 김건희 고작 수사했는데 특검에서 7건에 3억 7천만 원? 3억 7천만 원? 에라이 이거 무슨 장난합니까 지금? 김건희 무슨 이거 무슨 새끼 발톱만 하나 턴 거예요 지금. 새끼 발톱만. 아니 국민들이 이게 수긍이 되겠냐고요. 아니 그리고 수긍이 옛날에 지금. 최순실, 최서원 같은 경우는 경제 공동체로 묶여가지고 지금 네.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 이제 부부잖아. 부부. 권력 공동체 매일 밤 같이 권력- 자. 매일 밤 같이 살아. 같은 냉장고는 안 썼구나. 냉장고 따로 썼다는데 그 같은 집에 매일 살아. 네. 근데 권력 공동체고 부부 공동체죠. 그냥 완전 공동체죠. 그럼 이걸 당연히 엮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 선생님도 예를 들어 우리 첫 특검을 했던 사건이 올로비 사건이에요. 검찰총장 배우자에게 호피무늬 코트 줬던 그 올로비 사건. 그 올로비 사건에서 핵심이 배우자한테 밍크 코트를 갖다 사줍니다. 네. 그거 배우자 보고 준 거예요? 아니죠. 남편 보고 주는 당연하죠. 거죠. 남편 당연하지. 보고 부부 공동체니까. 네. 근데 윤석열 김건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특검은 여전히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이런 허무맹랑한 법리를 적용해서 고작 김건희가 3억 7천만 원 요거 해 먹었다가 김건희가 말도 안 돼, 에라이 진짜. 진짜 아유.
혈압 올리죠. 그렇습니다. 정말 납득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 사람이 툭 튀어나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을 외치면서 정의를 말하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갑자기 훅 들어옵니다. 우리 지지자들은 최근 김병기 원내대표의 논란이 굉장히 뼈아프다. 항공사로부터 받은 고가의 숙박권 그리고 보좌진을 가족의 병원 진료나 사적 업무에 동원했다는 의혹 그리고 오늘 아침인가요? 한겨레가 쓴 거 보면 구의원을 일시키는 소통방 단톡방이 있다고 하고요. 거기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내가 또 일을 지시하는 듯한 물론 지시가 아니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한동훈이가 아주 기쁘게 썼던 뉴스타파의 보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요거 김병기 원내대표 측은 전직 보좌관의 음해다. 거기에서 발생됐던 여러 가지 감정적인 그 요동침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요거. 근데 저는 이제 방금 나온 뉴스타파 보도에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본인의 배우자가 구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 카드를 갖다 쓴 부분에 대해서 그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하는 시도, 그러니까 증거 인멸에 관한 정황들까지도 육성의 보도가 나왔어요. 네, 육성이 남았다고 네, 제가 그 오늘 기사는 방금 못 봤는데, 나왔습니다. 방금 보도가 나와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일 본인의 입장을 원내대책회의에서 발표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정치적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는 사법적 책임까지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 내란 정리 국면에서 오염된 칼로는 수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칼 자체가 깨끗하지 않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퍼진다면 이건 오히려 내란 세력들의 부활을 더 촉진시키는 이 오염된 칼을 부러뜨리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보좌진들하고 자꾸 이렇게 진실 공방 가잖아요. 이거는 그냥 윤석열이가 법정 나와가지고 자기 부하들 책임 탓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해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보좌진들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있는 것과 김병기 원내대표가 배우자와 함께 했던 여러 가지 지금 법률적 사안들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네, 별개의 문제죠. 네, 두 개를 상쇄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메신저 타격 방식으로 가는 것 자체는 대응 방식도 저는 좀 빵점이다. 그래서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신하고 본인의 무죄함을 만약에 주장한다면 전 사법 시스템에서 저 충분히 본인의 방어를 받는 것이 맞겠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알겠어요. 어떤 의혹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폭로전은 좀 그만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 나라 국민으로 살기가 아주 버겁습니다. 이제 폭로전 그만하시고 감정의 전선은 그만 넓히시는 게 모두에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확인합시다. 그리고요 책임질 거 있으면 지셔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책임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적인 영역으로 넘어가야 될 거 있으면 하셔야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당 차원에서 좀 처리를 조금 빨리 해주는 게 내일 나온다고 하니까 내일까지는 뭐 어떻게 기다려보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 저는 이것도 사실 너무 느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느린 대응은 사실 국민들한테 봐주냐?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해? 라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딘칼로 보이는 거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정권 운영하는데 부담 주는 것까지도 넘어갈 것 같으니까 내일까지로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뭐 장점, 특징 중에 하나가 빠른 문제 해결이잖아요. 뭔가가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바로바로 책임을 지고 처리가 되고 뭐 그냥 속된 말로 나가리 될 사람 바로바로 나가리 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빠르게 보여주는 것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좀 다르구나. 그래도 일을 하는구나라는 만족감을 줬는데 지금 어쨌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있고 멈출 줄 모르고 하루에 몇 개씩 단독들이 또 뭐 증거들이 정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살라미식으로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살라미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 하나 내보내면서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예고편까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빠른 수습이 필요해요. 물론 지금 이미 늦긴 했습니다만 좀 이렇게 봉합이 필요하다. 이게 억지로 꼬매자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하려면 일단 건강하게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몸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이게 빨리빨리 수습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늦었지만 좀 빠르게 늦을 때일수록 좀 하나둘씩 바로바로 좀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지금 원내대표 집권 여당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 좀 하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령이 쓰겠냐라는 문제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의 원내 전략이나 또 당 전체적인 이 분위기가 네. 굉장히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최근 한두 달 동안 계속 보여오면서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셨어요. 이게 예. 좀 내란 정리되는 거냐 답답하다. 그리고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법들을 통과시키면서 자꾸 이렇게 그 우왕좌왕하는 모습들, 뭐 덧대기식으로 법을 통과시키는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네네. 그 중에 원인이 하나가 저는 바로 이 김병기 원내대표 사안도 될 수 있다고 봐요. 아니 원내대표가 자기 의혹 지금 방어하기 바쁜데 당무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들어온들 그 령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당과의 관계도 조금 이렇게 공간을 열어줘야지 이걸 가지고서 원내대표의 직을 가지고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요. 그 모든 부담을 민주당이 다 떠안는 겁니다, 사실은. 네네. 그리고 내란 정리도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좀 대승적 차원에서 저 김병기 원내대표가 빠르게 좀 마무리를 본인의 거취에 대한 부분은 좀 했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입장 표명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